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담당 교수 전영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변수와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와 데이터 형식에서 다루는 내용은 변수와 그 다음에 할당문, 그 다음에 변수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 이름과 여러 가지 자료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제 변수라는 걸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변수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떤 값을 대신 기억하기 위해 그 값에 이름표를 붙여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변수라고 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수학의 공식 풀 때에 수학의 x, y 뭐 이런 변수 사용하는 거 있죠. 그런 변수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어떤 데이터는 컴퓨터의 메모리상의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존재하는 메모리 값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어떤 특정 숫자를 일일이 써준다든가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면서 그걸 계속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외우지 않고 어떤 변수라는 데 저장을 해두면은 변수 이름만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면은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변수 x라는 변수가 있다면은 이 x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상의 어떤 박스, 그 박스 안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형식은 equal이라는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equal 값,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equal 100 하면은 x라는 변수에 100을 할당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예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세 과목의 점수의 합과 평균을 구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세 과목의 점수가 70, 80, 90이에요. 그럼 70 더하기 80 더하기 90 하면 240 나오죠. 그럼 이 240이 이제 세 과목의 합인데, 이거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 240을 3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이 240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또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을 한 다음에 이거를 3으로 나눠서 80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일일이 숫자를 매번 사용하지 않고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은 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s equal, s는 이라는 문장을 쓰고 s라는 변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s라는 변수에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는 이 세 개의 합이 240이죠. 그럼 240이라는 값을 s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s라는 값을 출력하면은 240이 나오고, 이 s를 3으로 나누면은 바로 다시 계산하지 않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굉장히 어떤 계산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대입문 또는 할당문을 사용해서 만들게 돼요. 대입문, 할당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equal 사인을 사용해서 왼쪽 오른쪽에 값을 줘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만들고자 하는 변수를 왼쪽에 두고 이 변수가 가지게 되는 값을 오른쪽에 할당을 하면은 그 변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기호가 우리가 이제 수학에 있는 개념과 비교를 하면은, 원래 이 equal이라는 연산자는 수학에서 등호의 개념이죠. 즉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할당해서 좌변에 있는 값을 우변과 같도록 만들어줘라, 이런 식의 어떤 명령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양쪽에 있는 값을 같게 만들어라, 이런 식의 어떤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equal 사인을 수학의 등호와 헷갈리지 않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에 다 숫자가 오거나 그러면 이미 다른 숫자를 같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같게 만든다는 의미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어떤 한쪽 값을 바꿔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걸 바꿔주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은 그대로 계산한 값으로 두고 왼쪽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값과 같은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는 어떤 고정된 값이 오면 안 되고,
변할 수 있는 의미의 변수라는 그 개념이 와야 돼요. 변수라는 거는 값을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변수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그 변수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용한 예인데, x equal 100 했어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는 고정된 값이고 x라는 거는 변수죠. 이 x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x는 100이라는 숫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는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문자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name이라는 변수를 잡고 이 변수에 james라는 문자열을 할당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name은 james라는 문자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abc라는 변수의 값을 할당해서 만들어 주는데, 어떤 특정 값이 아니고 10 더하기 20 곱하기 30, 어떤 계산식이에요. 오른쪽에 계산식이 오면은 오른쪽에는 계산식을 계산을 다 해요. 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 값이 나오죠. 그럼 그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를 보면은 왼쪽에는 a라는 변수가 제대로 왔는데, 오른쪽에는 x 더하기 abc 빼기 10, 이런 식으로 변수와 숫자가 섞여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변수라는 걸 만들어줄 때는 할당문의 왼쪽에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변수는 언제든지 오른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오른쪽에 숫자와 같이 계산이 되면은 이런 숫자 대신에 변수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x가 가졌던 100이 여기 사용이 되는 거고, 요 abc는 여기서 계산됐던 값, 요 계산됐던 값은 얼마인가 70이죠. 그러면은 100 더하기 70 빼기 10 해서 160이 a의 값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할당문의 왼쪽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고, 만들어진 변수는 언제든지 오른쪽 계산할 때의 변수를 사용하면은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 할당이 돼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의 사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잘못된 사용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00 equal 100 하면은 100하고 100이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equal은 같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바꿔줘도 같기는 같지만, 그 100이라는 숫자를 이 100이라는 숫자에 다시 또 바꿔준다라는 게, 100이라는 숫자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게 왼쪽에 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밑에 있는 얘는 x 더하기 10은 10 더하기 20 곱하기 30. 오른쪽은 수식을 계산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는데, 왼쪽에 x 더하기 10이라는 게 왔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돼? 70이면은 x를 60으로 바꿔주면은 같아지기는 하죠. 같아지긴 하지만 왼쪽에 오는 그 변수의 의미가 변수를 포함한 어떤 수식이 오는 게 아니고 변수 하나의 값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잘못 사용된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할당문을 다시 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x equal 100, 여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할당문이죠. 그러면은 이 값의 의미는 100이라는 값을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저장된 위치를 변수가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x라는 변수를 통해서 항상 메모리에 저장된 100이라는 값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 x라는 변수를 통해서 100이라는 데이터를, 밸류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을 바인딩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등호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그 등호를 의미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할당을 하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으냐라는 의미의 어떤 그 식을 사용할 일이 있는데, 그때는 equal 사인을 사용하지 않고 equal 사인을 두 개를 연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equal을 두 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그 할당을 하는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equal을 할당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호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변수 사용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변수 사용에 익숙해지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예를 보면은 x equal 100, 앞에 나왔던 대표적인 예죠. 그럼 x가 100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림상으로는 이 x라는 게 100이 들어있는 그 메모리 어딘가를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200 하면은 또 y라는 태그가 생기고 이게 200이라는 이 위치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리고 sum은 x 더하기 y 하면은 여기는 숫자가 아니지만 이미 x하고 y가 100과 2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0과 200이 사용이 되고 요거 두 개를 더하기
더한 300이라는 결과를 새로운 메모리 저장소 어디인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값을 sum이라는 변수가 여기를 바인딩하게 가리키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이 끝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sum의 값을 출력하면은 sum은 300이 들어있기 때문에 3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변수가 사용이 되고 변수를 사용해서 수식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그런 간단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막연히 XY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라고 보면은 똑같은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바꿔 쓰면은 그러니까 XY 대신에 width는 10, height는 20 하고 에어리어는 width 곱하기 height 그 다음에 프린트 에어리어 하면은 200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앞에랑 똑같은데 이거를 보면 아 이거는 면적 구하는 프로그램이네 하고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에 변수를 막연하게 그냥 뭐 A, B, C, X, Y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사용된다 이 의미를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 변수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에 내가 원하고 이쁜 이름을 붙여주고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듯이 변수 이름도 이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변수 이름을 붙여주는 거 이것도 프로그램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 변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앞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보이기 위해서 변수의 숫자를 합당해서 사용을 했는데 변수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게 숫자 말고 이런 문자 같은 것도 많이 처리하죠. 그래서 문자를 변수에 담아두면은 이 변수의 요 문자 내용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있는 문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임은 홍길동, 어드레스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놓고 프린트 네임 또는 프린트 어드레스 하면은 이런 식의 문자열도 같이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들 때에 가급적이면은 변수 이름을 의미 있는 이름 그리고 변수 이름만 봤을 때에 아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런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에 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 때에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 이름을 만드는 룰 자체도 파이썬 프로그램의 어떤 문법, 신텍스 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룰이 어떤 룰을 적용해서 만드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이름이라는 거는 변수 이름을 만들 때에 영어로 이름을 만들 수도 있고 한글로 이름을 만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일단 영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의 어떤 명령어도 예를 들어서 for라든가 while이라든가 이런 영어 단어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변수 이름을 영어로 만들 수도 있고 한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한글로 만드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에 보기에 좀 영어 한글이 막 섞여 있으면서 좀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라는 거는 원래 영어권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 코드 자체가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는 컴퓨터에서 한글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게 문자로 인식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변수는 영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 이름 정할 때 이런 4가지 규칙에 맞춰서 정해야 되는데 변수의 이름은 문자, 숫자, 밑줄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이 외에 다른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캐릭터라는 건 뭐가 있냐면은 주로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니 달러 하면은 이게 의미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머니는 영문자인데 달러라는 건 특수기호예요. 그래서 이런 달러 같은 거를 변수 이름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면은 안 돼요. 변수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my money 여기 브랭크가 들어가 있죠. 공백 문자도 이게 특수 문자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은 변수 이름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만약에 이런 특수 문자를 허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이런 거가 변수 이름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를 더하는 어떤 연산식인지 A 더하기 B 전체가 변수 이름인지를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 만들 때에 이런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이 이런 3가지의 문자로 구성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변수
명을 시작할 때에 문자 또는 밑줄로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하고 밑줄 빼면은 숫자가 남죠.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허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even up, five brothers 이런 식으로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는 인정을 안 해요. 인식을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문법과 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파이썬의 지정 단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키워드 또는 리저브드 워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정 단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프로그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특수한 명령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봤을 때에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던 while이라는 단어, while이라는 단어가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면은 그 while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어떤 반복 제어를 명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어들이에요. 그거라든가 또는 뭐 if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변수 이름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변수 이름이 왔을 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문인지 변수 이름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피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ABC 이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여기에 100 이런 식으로 할당하면 만들어져요. 근데 while 같은 거 있죠. 보세요. while을 치면은 2를 치는 순간 이게 좀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주황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거는 일반 단어가 아니고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할당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while 하고 여기 숫자 1을 붙인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while하고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리저브드 워드하고 똑같은 형태의 변수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만들 때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hour하고 대문자 hour는 다른 변수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룰에 따라서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정 단어,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려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import keyword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keyword.kw list라는 걸 치면은 여기에 쭉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는 특수한 명령어로 인식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while이라는 것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로 사용 가능한 변수 이름들을 보면은 이런 변수 이름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가 또는 밑줄을 시작하면서 count, number of pictures,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 중간에 공백 자리에 밑줄을 넣어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king3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변수로 만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변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세컨드 베이스, 이거는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머니 샵, 샵이라는 특수기어가 들어가서 안 되죠. 여기도 특수기어 달러가 들어갔고 브랭크가 들어간다든가 숫자를 시작한다든가 요거는 별 의미 제약 룰에는 맞는데 for라는 거는 키워드 지정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변수 이름을 만들 때에 변수 이름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영어, 역사 이 세 개 과목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점수에 대해서 이 점수의 합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왼쪽에 시습 예제 A를 보면은 A는 26, B는 54, C는 96, 그리고 D는 뭐 세 개 합산, 그 다음에 F는 평균 하고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 A가 26이 이 26이 시험 점수인지 아니면 뭐 사람의 나이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결과는 제대로 나와요. 결과는 제대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한 번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비슷한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중간 그 성적 처리하는 거는 중간 시험 때도 처리하고 기말 시험 볼 때도 처리하고 내년에도 사용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 성적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때 계속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볼 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에 이 A가 시험 점수인지 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요거를 그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거, 이것도 프로그래밍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변수를 의미 없는 ABC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좀 신경을 써서, 수학이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뭐 그 수학 점수 하면은 매스매틱스 스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네임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매스라고 좀 연상되는 단어만 쓰더라도 매스 이퀄 26하고 여기에 뭐 썸이 어떻고 에버리지가 어떻다 그러면은 이게 그 뭐 수학, 영어, 역사의 점수구나, 그리고 이거는 합이고 이거는 평균이구나, 그리고 변수 이름만 봐도 대충 이게 뭔지는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만들 때는 의미 없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연상될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주면은 프로그램의 가독성, 리더빌리티가 굉장히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쓰고 변수 이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 이름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권고로 이런 걸 사용하면은 변수 이름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타체라는 걸 사용합니다. 낙타가 보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으로 글자가 만들어지도록 변수 이름을 정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 뉴카 하면은 원래 마이 브랭크 뉴 브랭크 카 해야 되는데, 변수 이름 만들 때 브랭크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냥 마이 뉴카를 붙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단어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단어 구분도 하면서 그 변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이 뉴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쓰고 두 번째 구분되는 단어부터 첫 자를 대문자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 가독성이 올라가는,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를 낙타체라 그러고, 변수 이름 사용할 때에 낙타체를 활용하면은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바나나 가격, 그 다음에 사과 가격 두 개의 그 전체 합, 이런 거를 할 때에 바나나 가격 같은 경우 price of banana 하는데 낙타체 형식으로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쉽게 구분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변수에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그 값 대신에 변수가 사용되는 것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형식인데, 이 데이터 형식이라는 거는 변수에 여러 가지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는 변수에 숫자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자를 부여할 수도 있죠. 근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숫자와 문자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숫자라고 해서 다 같은 숫자가 아니고 숫자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컴퓨터에서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변수에 줄 수 있는 값, 그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숫자예요. 숫자인데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 정수, 실수, 복수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주로 정수예요. 정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숫자죠. 7, 123 또는 음수까지 포함해서 요게 이제 정수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정수 말고 실수가 있죠. 실수는 뭐냐면 소수점이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3.14, 마이너스 1.234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마이너스 3.025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영문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처음 이 컴퓨터를 접할 때는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실수를 사용하세요. 요거는 사실 지수 표현 방식이라 해서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아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 소수점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들어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0.0000 해서 한 열 몇 번째 숫자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숫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 0.3,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하면은 그 소수점 10자짜리부터 숫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표현 방식으로 사용하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나타내는 게 요 영문자 2를 표시해서 이 영문자 2가 마이너스 3.0 곱하기 10의 5승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소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학을 처리할 때에 수학의 복소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숫자를 같이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복소수 관련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은 파이썬에 복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요거를 익혀서 사용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숫자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정수하고 실수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값이 있어요. 논리값은 true, false. 우리가 그 논리 연산할 때에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어떤 그 수학에서 문제 있죠.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true하고 false 두 가지 값만 갖고, 요거는 근데 프로그램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내용 중에 조건문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문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느냐 안 되느냐, 만족이 되면은 true, 만족이 안 되면은 false, 그리고 true일 경우 어떻게 하고 false일 경우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순서, 실행 단계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기능의 논리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개념 자체는 true나 false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숫자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문자열이 사용돼요. 문자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문자예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처리하다 보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 가서 영수증을 받아보면은 영수증에 어떤 우리가 먹은 돈에 대한 계산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먹었고 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세금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 보조적으로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처리가 컴퓨터에서는 그 문자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문자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문자열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때는 또 복잡한 형태도 있지만 일단은 따옴표, 그러니까 더블 따옴표 또는 싱글 따옴표로 이렇게 양쪽을 둘러싸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사용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타입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의 기본 데이터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 타입이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리스트에 1,2.2, hello 하고 사각괄호로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요 리스트는 리스트 안에 값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2하고 hello 3개의 값을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변수 이름으로, 변수 개념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때에 요거를 한 항목에 대해서 거의 한 챕터씩 해서 따로 자세히 공부하는 내용이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하고 문자열 중심으로 요 챕터에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던 할당문을 통해서 변수 할당하는 거 보면은 x는 10 하면은 요 10은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그냥 숫자니까 요거는 정수죠. 그리고 프린트해서 이 x값을 출력해 보면은 1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10이라고. 그 다음에 x는 3.14 하면은 이 x는 같은 변수 x에 3.14를 새로 이제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x는 3.14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 3.14는 정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출력하면 3.14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hello world 하고 따옴표로 이제 닫았어요. 그러면 따옴표로 따옴표 안에 있는 거는 이거는 문자열을 했죠. 그래서 hello world라는 문자열 자체가 x에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럼 같은 x라는 변수에 10, 3.14, hello world를 할당했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할당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변수는 하나만 사용하지만 그 변수에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수하고 실수하고 문자열은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되고 처리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숫자하고 문자는 당연히 다르겠죠. 숫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문자는 보조적인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정수하고 실수도 컴퓨터 내부에서는 처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정수하고 실수 혼합해서 계산할 때에 1 더하기 2.1 하면은 3.1 이런 식으로 금방 계산이 되죠. 근데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숫자라도 1하고 1.0하고 컴퓨터 내에서 저장되는 거는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장되는 메모리 내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거는 왜냐하면은 정수라는 거는 숫자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10 사이의 정수는 몇 개가 있나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10개의 정수가 들어가죠. 근데 1과 10 사이의 실수가 몇 개냐를 따지면은 하다못해 0과 1 사이의 실수가 몇 개냐를 따질 때에 무한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한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컴퓨터 메모리는 메모리 용량이 크다고는 하지만 한정되어 있죠. 그 한정되어 있는 메모리 안에 소수를, 그러니까 실수를 표현하려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만 표현하더라도 무한되기 때문에 컴퓨터 전체 메모리를 다 사용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실수는 완벽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근사치 방식을 사용해서 실수를 표현하고 있고, 그로 인한 그 오차 에러, 그러니까 오차에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기 위해서 실수와 구분해서 컴퓨터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실수, 정수가 같이 혼합돼서 나왔을 때에 원래 컴퓨터는 두 개로 혼합해서 처리 못하지만 파이썬은 우리 사람의 언어와 비슷한 형태를 제공하면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방법을 변경시켜서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